지난달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설비 투자 부문인데 그렇죠. 7개월 만에 반등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소비가 올해 최대폭으로 이제 하향세를 보이면서 부진했고요. 또 네. 산업 생산지수도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려워요. 전반적인 상황은 네.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설비 투자가 7개월 만에 증가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표들을 보면 소비가 지금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9월 산업 생산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1.3%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선행지수라고 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하면서도 발표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접어든 거 맞다. 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침체기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산업 생산 지수도 전월 대비 약 1.3%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삼성전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제 소비 성향도 심리적으로도 압축을 받으면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해요? 예, 경기 하강이 뭐 본격화됐다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네. 지금 겪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재고가 자동차나 화학 제품 중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 서비스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결국은 또 소비를 별로 안 한다고 하는 어떤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나 화학 제품 그리고 서비스업의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요즘 이제 주식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몇 개 기업만 실적이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하락도 소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이제 대내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외적인 영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의 어떤 뭐 경기 둔화 문제 이런 문제들 중국과 미국의 갈등설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 또 매도를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예. 일단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전망이에요. 네. 계속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있네요. 뭐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네. 삼성전자가 이런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그 효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10조 900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레드 부분의 플래시볼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널 판매 확대가 증가됐고요. 그것이 실적을 개선시키고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분기에도 지금도 실적이 뭐 최고 실적이지만 4분기에도 패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컨대 이제 고급 예를 들면 뭐 TV 패널 같은 경우도 고급화된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LCD 부분 같은 경우에 초대형 UHD 고부가 산업의 네. TV들이 판매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레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3분기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렇게 부품 쪽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영업이익률만 봐도 55%에 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제조업종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현대차라든가 예. 아니면은 포스코와 비교를 해도 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또 많이 따라오고 있는 그랬었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 불안감이 있었지만 고급화가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뭔가 그 설득력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수요를 늘려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의 주도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이제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출도 65조 4,600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거든요. 판매가 영업이익률 55%.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26.8%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뭐 불황이다 아니면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기업 하나만 도드라질 게 아니라 예.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좀 가게 솔림에도 좀 보탬이 돼서 뭐 소비도 좀 진작이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좀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요? 사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네.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소비가 증가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 위축 현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심리적 위축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영향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돈이 돌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돈이 쓸 수 있는 돈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이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해야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네.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매번 뭐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시작하셨고요. 정말 현명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